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질 중에서 인지질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지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인지질을 우리가 포스포리피드라고 명명을 하고요. 이 인지질은 지질의 분류에서 복합 지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복합 지질이니까 글리세롤 백본에 지방산이 결합한 이 지방의 기본 구조 외에 인산이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에 해당이 되죠. 이 인지질에 대한 구조를 요 아래 그림에 나타냈어요. 여기에 있는 요 그림이 인지질에 해당이 됩니다. 즉, 요 노란색 요 부분이 글리세롤 백본이에요. 이 글리세롤이고 여기에 지질의 기본 구조에서는 지방산이 3개가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 주황색으로 길게 되어져 있는 게 지방산이에요. 이 지방산이 2개가 결합을 하고 하나는 이 지방산 대신에 인산이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 지방산이 글리세롤의 에스테르 결합으로 결합을 했을 때는 비극성의 성질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non 폴라 하이드로포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드로포빅. 포빅이라는 거는 뭔가를 싫어할 때 우리가 포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뭔가를 좋아하는 거를 필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극성의 성질이 큰 물질이 결합을 한 거기 때문에 논폴라 하이드로포빅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지방산이 글리세롤에 많이 결합하고 있을수록 비극성의 성질이 크게 돼요. 그래서 중성 지질인 경우 글리세롤 백본에 지방산이 3개가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성 지질이 비극성의 성질이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이 인지질에서는 이 부분은 비극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지방산 2개 외에 뭐가 결합하고 있다라고 했냐면 인산이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인산은 여기서도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냈는데요. 이 인산인 경우에는 극성의 성질이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극성의 성질이 크니까 여기는 하이드로필릭이라고 나타냈죠. 즉 아까 필릭은 뭐를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전미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이드로는 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이드로필릭이라고 하면 물을 좋아하는 그런 성질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친수성, 뭐뭐와 친하다 할 때 친수성의 성질이 큰 부분이 이 인산이 결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이 지방산이 결합하고 있는 부분은 하이드로포빅이죠. 하이드로포빅이니까 물을 싫어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말로는 소수성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인지질은 친수성의 부분과 소수성의 부분, 즉 극성의 성질과 비극성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만약에 내가 2학년 비반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비반 필릭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C반을 좋아한다 하면 C반 필릭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B반을 싫어한다 하면 B반 포빅, C반을 싫어한다 하면 C반 포빅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잠깐 여러분 머리 식히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학년 B반에 가을이를 좋아한다. 가을이를 좋아한다. 가을 필릭 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가을 필릭. 또 B반만 하면 심심하니까 C반인 경우에는
한나를 내가 좋아해. 그러면 한나 필릭 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필릭은 뭐뭐를 좋아한다. 포빅은 뭐를 싫어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잠깐 딴 데로 샜는데요. 인지질은 친수성의 성질과 소수성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라는 거죠. 여기 6번에 보면 인지질은 친수성과 소수성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성의 성질을 갖는 것과도 결합할 수가 있고 비극성의 성질을 갖는 것과도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에요. 세포막에 주로 존재를 하고요. 간에서 합성이 되고 뇌신경 조직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물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인지질에 해당이 됩니다. 인지질의 구조가 어떻게 단순 지질과 다르고 또 어떻게 명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우선 이 지방의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낸 이 그림을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이 중성지방은 글리세롤에다가 지방산이 3개가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예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인지질은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2개가 결합을 했고 또 하나는 인산과 그 옆에 염기가 결합을 하고 있는 염기 또는 알코올이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예요. 이게 인지질의 구조입니다. 이 중성지질과 인지질의 구조에 있어서의 차이를 알겠죠. 이 2개에는 똑같이 글리세롤 백본을 가지고 있어요. 지방산이 2개가 결합을 하고 있고 중성지질에 있는 3번째 지방산에는 인지질에는 인산과 알코올 또는 염기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지질은 글리세롤 백본을 갖고 있지 않은 인지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핑고신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산, 그 다음에 인산과 염기 또는 알코올이 결합한 이러한 구조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핑고신으로 결합한 이 인지질을 우리가 스핑고마이엘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핑고마이엘린 구조예요. 즉 인지질은 글리세롤 백본을 갖고 있지 않는 인지질도 있다. 글리세롤 대신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스핑고신을 가지고 있는 인지질이 있고 그 인지질을 우리가 스핑고마이엘린이라고 얘기를 한다. 명명을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간단하게 나타냈다면 이번에는 분자식 구조로 나타냈어요. 여러분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 구조를 여러분이 간단하게만 기억하고 이름은 이 인지질의 이름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우선 인지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인지질, 그 인지질의 이름은 레시틴이에요. 레시틴. 이 레시틴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포스파티딜콜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스파티딜콜린이라고 하는데 구조는 이 인지질의 기본 구조예요. 즉 글리세롤 백본이에요. 글리세롤 백본에 지방산이 하나, 2개가 결합을 하고 있고요. 3번째에는 인산, 이게 인산 있지? 인산이 결합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염기 또는 알코올이 결합을 하는데 이 인지질에 가장 많이 결합하고 있는 염기는 콜린이에요. 콜린. 그래서 이 결합하고 있는 이 물질, 이 물질의 이름은 콜린에 해당이 됩니다. 콜린. 콜린에 해당이 되고요. 이 콜린을 뺀 이 글리세롤 백본의 지방산 2개와
이 인산이 결합한 요 구조까지의 이름을 우리가 포스파티딕 엑시드, 포스파티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스파티드산이고요. 이 포스파티드산에 콜린이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름은 포스파티딜 콜린이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이 포스파티딜 콜린의 다른 이름은 레시틴이라고 하고요. 이 전체 인지질 중에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인지질이 이 포스파티딜 콜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 포스파티딕 엑시드에 다른 염기가 붙으면 포스파티딕 무슨 염기, 포스파티딜 무슨 염기 이렇게 명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에탄올 아민이 콜린 대신에 붙은 경우는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이 인지질의 다른 이름은 세파린에 해당이 됩니다.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 만약에 세린이 결합을 하고 있다면 포스파티딜 세린이라고 명명을 하죠. 포스파티딜 세린. 만약에 이노시톨이 이 인산 옆에 결합을 하고 있다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만약에 여기 만약에 누구랄까 누가 결합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만약에 옆에 예를 들어서 임상화학이 결합을 하고 있다. 이 인산 옆에 임상화학이 결합을 하고 있다면 이 인지질의 이름은 포스파티딜 임상화학 이렇게 명명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이름은 앞자를 따서 약자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지질 중에서 가장 많은 포스파티딜 콜린은 PC로 줄여서 명명할 수 있고요. 포스파티딜 세린은 포스파티딜의 P, 세린의 S를 따서 PS로 명명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인지질들은 기본적으로 글리세롤 백본에 지방산 2개 그리고 인산이 결합하고 있는 인지질에 해당이 됐고요. 이 인지질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글리세롤 백본 대신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냐면 스핑고신을 갖고 있는 인지질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스핑고신을 가지고 있는 인지질 우리가 스핑고 마이엘린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이 스핑고 마이엘린이 전체 인지질의 20%를 차지를 합니다. 아까 포스파티딜 콜린이 60에서 70%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이었어요.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스핑고 마이엘린에 해당이 되고요. 이 스핑고 마이엘린과 포스파티딜 콜린의 차이는 포스파티딜 콜린은 글리세롤 백본에 지방산 2개, 인산, 그 옆에 콜린 이렇게 결합을 한 거라면 이 스핑고 마이엘린은 스핑고신, 그다음에 지방산 하나, 인산, 콜린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게 스핑고 마이엘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지질 중에서 가장 많은 거에도 콜린이 결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스핑고 마이엘린에도 콜린이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질에 가장 많은 염기로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은 콜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인지질의 80에서 90% 정도가 콜린이 결합을 하고 있는 인지질에 해당이 됩니다. 인지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기인화해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효소를 이용을 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무기인화해서 측정을 한다라는 거는 이 인에 결합하고 있는 유기물질들을 다 없애버리고 무기인만 남겨서 측정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을 무기인과 유기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무기인, 인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기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우선 인과 결합하고 있는 물질이 무기물질인 경우 우리가 무기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오게닉 포스포러스, 오게닉 포스페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무기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인산이에요. 인산은 H 수소 3개, H3, PO, P입니다. O, 포. 인산인데요. 이 인산에는 이 물이 결합하고 있지가 않은 무기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거고요. 유기인은 인에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 유기물인 경우예요. 유기물이 결합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 유기물이라는 거는 어떤 게 유기물이에요? 그렇죠. 탄소, 수소, 산소 등이 결합을 해서 형성이 된 물질이 유기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글리세롤, 지방산, 이런 것들 다 유기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콜린, 인산에 결합하는 콜린, 아까 앞에 설명했던 콜린이라든가 세린, 이런 것들은 다 유기물이에요. 탄소, 수소, 산소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배운 대부분의 물질이 유기물질일 거예요. 지방산도 유기물이라고 얘기했고, 또 콜린 같은 인지질에서 인산 옆에 결합하는 염기, 알코올도 다 유기물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탄소, 수소, 산소, 특히 공유결합으로 결합을 해서 형성이 된 것들이 유기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유기물이 인과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 우리가 유기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유기물을 다 없애버리고 남게 되면은 이때 인은 무기인이 되는 거죠. 무기인. 왜냐? 유기물이 하나도 결합하고 있지 않으니까 유기물이 결합하고 있지 않은 인, 그래서 무기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무기인과 유기인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인지질에서 인지질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기인화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즉 인지질에 있는 인은 무기인일까요? 유기인일까요? 인지질에 있는 인은 글리세롤에 결합하고 또 인산 옆에 염기가 결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기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지질에 있는 인은 유기인이다. 그런데 이 유기인을 어떻게 해서 측정한다? 무기인화해서 측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기인화하려면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유기물을 다 없애버리는 거야. 인과 결합하고 있는 유기물을 다 떼어내버려. 그러면 인만 남잖아요. 그쵸? 그러한 인을 무기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다 떼어낸 다음에 측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 옆에 결합하는 유기물을 떼어내는 그러한 방법을 회화라고 얘기를 해요. 회화. 즉 강산을 이용을 해서 가열을 해서 이 유기물을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걸 회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산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가열을 하는 거야. 가열.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면 유기물은 다 타서 이산화탄소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재가 남게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인은 유기물이 다 타서 없어졌으니까 무기인화하는 거죠. 두 가지 방법,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서 유기물을 다 없애거나 또는 두 번째 방법은 강산을 이용을 해서 이 유기물을 다 가수분해 시켜서 없애는 그러한 방법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인지질을 측정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강산을 사용을 하는 해서 회화를 해서 무기인화하는 방법이 옛날에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이렇게 해서 인의 양을 구하면 이 인의 양으로부터 인지질의 양을 환산을 해야겠죠. 그쵸? 그런데 이 인지질 분자에서 2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이 무기인의 양이에요. 즉 전체 인지질 중에서 4%가 인의 양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무기인화해서 인의 양을 측정을 했으면 전체 인지질에서 4%만 측정이 됐으니까 전체 양으로 환산해 주려면 무기인을 측정한 값에다가 곱하기 25, 25배를 해야지만 인지질의 양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무기인화해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인지질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를 포스포리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스포리파제는 A, B, C, D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A, B는 우리가 몰라도 되고 포스포리파제 C와 D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지질을 가수분해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는 효소는 포스포리파제 C와 D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효소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기가 글리세롤 백번이에요. 그쵸? 글리세롤이고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에 해당이 되죠. 그쵸? 1번 탄소에 지방산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요. 이 1번 탄소에 결합하고 있는 지방산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를 우리가 포스포리파제 A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첫 번째 탄소에 결합한 산을 가수분해하는 효소 포스포리파제 A1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소에 결합하고 있는 지방산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는 포스포리파제 A2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스포리파제 A1, A2는 글리세롤의 1번, 2번 탄소에 결합을 하고 있는 지방산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를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탄소에는 글리세롤의 세 번째 탄소에는 인산이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염기가 결합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세 번째 탄소에 결합하고 있는 인을 기준으로 해서 요 인산이잖아요. 여기 인을 기준으로 해서 인 앞에서 가수분해하는 효소를 우리가 포스포리파제 C라고 하고요. 인 뒤에서 가수분해하는 효소를 포스포리파제 D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포스포리파제 C와 D는 글리세롤의 3번 탄소에 결합을 하고 있는 인산, 인을 기준으로 해서 인 앞에서 가수분해를 하면 포스포리파제 C, 인 뒤에서 가수분해를 하면 포스포리파제 D라고 명명을 한다라는 얘기이고요. 이 각각의 포스포리파제 C와 D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돼서 생성이 되는 물질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어떠한 물질이 생성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포스포리파제 C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되면 이 인 앞에서 분해가 되니까 인과 염기가 결합된 물질이 하나 떨어져 나오겠죠. 이때 이 염기를 우리가 가장 많이 결합하고 있는 게 콜린이니까 콜린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콜린에 인산이 결합한 게 떨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스포릴 콜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포릴 콜린. 포스포릴 콜린이 하나 떨어져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글리세롤 백본에 세 번째 탄소는 가수 분해가 됐으니까 첫 번째 탄소와 두 번째 탄소에 지방산이 결합하고 있는 게 하나가 생성이 되겠죠. 글리세롤 백본에 지방산이 두 개가 결합하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디글리세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생성물은 디글리세리드와 포스포릴 콜린이 생성이 되는 반응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포스포리파제 C에 의해서 가수 분해가 되면 뭐가 생기는지, 생성이 되는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포스포리파제 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D. D는 어디서 가수 분해를 하는 효소다라고 했냐면 인 D에서 가수 분해를 하기 때문에 이 콜린이 하나가 떨어져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글리세롤에 지방산 두 개가 결합한 것과 인산이 결합한 게 하나가 생성이 되죠. 요걸 아까 앞에서 뭐라고 명명했냐면 포스파티딕 엑시드다. 포스파티딕 엑시드, 포스파티드 산이다 라고 명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포스포리파제 D에 의해서 가수 분해가 되면 이 포스파티드 산과 콜린이 생성이 되는 반응으로 진행이 됩니다. 콜린과 포스파티드 산이 생성이 되는 반응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포스포리파제 C와 D에 의해서 생성이 된 물질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색을 시켜서 측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포스포리파제 D에 의해서 가수 분해가 되면 뭐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냐면 포스파티드산과 콜린이 생성이 되는 반응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방법은 이 콜린을 기질로 해서 효소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콜린을 기질로 하니까 이 효소 앞에는 기질인 콜린을 명명을 하고요. 그래서 콜린 옥시다제, 즉 콜린 산화효소를 써서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콜린을 산화시키니까 반드시 산소 존재 하에서 반응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고요. 생성물은 산화된 콜린과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되는 반응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성된 이 과산화수소를 발색을 시킬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POD, 페록시다제를 이용을 했고요. 시약은 4AAP와 페놀을 써서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생성물은 뭘까요? 그쵸? 적색의 퀴논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적색의 퀴논의 흡강도를 측정을 하면 되겠죠. 자, 어때요? 효소는 다 측정법이 같은 비슷비슷한 방법들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이번에는 포스포리파제 C. C인 경우에는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디글리세리드와 포스포릴 콜린이 생긴다라고 했죠. 이 디글리세리드를 이용해서도 측정할 수 있고 포스포릴 콜린을 이용을 해서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디글리세리드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려면 리포프로테인 리파제, 우리가 중성지질 측정법에서 배웠죠. 이 리포프로테인 리파제를 이용을 해서 가수 분해를 시킬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글리세롤이 생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효소들을 이용을 하면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포스포릴 콜린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합시다. 이 포스포릴 콜린을 이용을 해서 측정할 때 사용하는 효소는 알카린 포스파타제 ALP라는 효소예요. 이 ALP라는 효소는 알카리 상태에서 인산이 있는 기질을 가수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따라서 이 알카리 조건 하에서 이 인산을 가수분해하니까 생성물은 포스페이트와 콜린이 생성이 되겠죠. 포스페이트와 콜린이 생성이 되니까 여기서도 이 둘 다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성된 이 포스페이트는 무기인이에요. 그래서 무기인을 비색 측정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콜린은 아까 설명했었죠. 콜린이 생성이 됐으니까 이 콜린을 산화시키는 효소, 콜린 옥시다제를 써서 산화를 시켜요. 그러면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되겠고, 생성된 과산화수소를 페록시다제나 카탈라제를 이용을 해서 발색을 시켜서 측정을 하면 되겠죠.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다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무기인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무기인을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피스크 수바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기인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 무기인을 측정하는 방법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비색을 시켜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이 무기인을 이 피스크 수바로법으로 측정을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추출입니다. 추출. 검체에서 인지질을 추출을 하고 추출된 인지질을 회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회화 과정을 검화 인산화 과정이라고 하죠. 즉 무기인으로 만들고요. 이 무기인으로 만든 것을 발색 반응을 시켜서 색깔을 띠게 한 다음에 측정을 하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우선 이 인지질을 추출을 할 때 사용하는 추출액을 블로어 추출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블로어 추출액을 이용을 해서 인지질을 추출을 한 다음에 이 가수분해를 시켜서 무기인화하기 위해서 황산을 넣고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유기물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인산만 남는 그런 무기인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무기인을 발색을 시키기 위해서 암모늄 몰리브데이트를 넣고요. 그리고 환원제를 넣고 탈색을 시키면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이 파란색을 비색 측정하는 방법이 이 피스크 수바로법에 해당이 되는 방법이에요. 이 피스크 수바로법으로 여러분 측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요 시약인데요. 발색 시약으로 암모늄 몰리브데이트를 사용을 하고요. 환원제로는 안사 시약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이 무기인을 측정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쉽게 외우도록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걸 알려주느냐 마느냐 약간 좀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알려줄게요. 이 무기인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발색 시약으로는 암모늄 몰리브데이트를 사용을 하고 환원제로는 안사 시약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암기를 하라고 여러분 선배들한테 알려줬었냐면 무기인이 암모늄과 몰리브에서 무기인이 암모늄과 몰리브에서 데이트를 해요. 그 좋은 몰리브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선물은 안 사줬어요. 선물을 안 사줘서 얼굴이 어떻게 변했냐? 파랗게 질렸어요.
어때요? 무기인이 암모늄과 몰리브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선물을 안 사줬어.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됐어? 파랗게 질렸어. 어때요? 좀 외우기 쉽나요? 그래서 무기인을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발색 시약은 암모늄 몰리브데이트, 암모늄 몰리브데이트를 이용을 하고요. 환원제는 안사시약을 이용을 합니다. 안사시약을 이용을 하고 측정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이러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한다.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뭐다? 피스크 수바로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무기인을 측정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추출이라고 했고, 그때 사용하는 추출액은 블로어 추출액이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무기인화하는 단계죠. 그래서 검화를 시키는데 이걸 우리가 회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황산을 이용을 해서 무기인화하고, 무기인화한 것을 발색을 시키기 위해서 암모늄 몰리브데이트와 안사시약을 사용을 한다. 그쵸? 측정 색깔은 무슨 색이다? 파란색이다 라는 거죠. 이게 무기인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무기인을 측정을 하면은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 무기인은 전체 인지질의 몇 퍼센트? 4%에 해당이 됩니다. 즉 전체에서 4%만 측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양으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는 곱하기 25를 해줘야지만 인지질의 양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인지질을 측정하는 효소법과 그 다음에 비색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잘 이해되죠? 이 인지질에 대한 임상적 의의를 보면은요, 이 인지질 중에서 혈청 중에 존재하는 인지질의 대부분은 뭐다? 레시틴이다. 레시틴이고요. 이 인지질은 간에서 합성이 되고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저하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생성 후에는 담즙증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폐쇄성 황달이 되면은 혈중 레시틴이 증가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인지질은 식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 체열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이 체열의 원칙은 공복 체열을 체열을 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공복 체열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체열 후 시료를 실온에 방치하면 무기인이 유기인으로 에스테로화해서 유기인 값이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정리 문제입니다. 5문제이고요. 늘 하듯이 히톡, 개인톡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